큰 마트, 창고형 마트에 가면 좀 더 많이 사다 놓고 싶은 거예요. 기분이 막 좋아. 이게 다 지 거 같아 막. 싱크대 열면 참치 한 1년 먹을 치가 있어. 스팸하고 햇반하고. 그거 왜 사다 놓는 거예요? 불안해? 뭐가요? 남편이 다 처먹을까 봐? 근데 그런 분들이 월마트가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사던 걸 필요할 것 같은 걸 필요 이상으로 사라고 했대요. 예전에 아주 전에 집이 연탄 뗐던 집 있으세요? 손 들어보세요. 봐요. 나이 잡섰잖아요. 얼굴들이 나이 잡순 분들이야. MZ는 아니야. 다 나이 잡순 분들. 연탄 떼고, 예? 번개탄 알죠? 요만한 거 몰라. 갑자기 모른대. 갑자기 기억력이 사라졌대. 갑자기 알츠하이머. 연탄 알다가 갑자기 번개탄은 모른대요. 연탄 집게는 알아요? 그걸로 쳐맞았던 거 그거 알죠? 생각나죠? 그 연탄 집게 이렇게 찝는 거. 에? 자,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을 샀대요.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고요. 저기 번개탄 5개만 사와. 남는 걸 처먹지 말고 똑바로 갖고 와. 그러면 번개탄 5개만 샀다고요. 30개 안 산 거예요. 그것도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. 이 단어 너무 중요해서 다시 소개할게요.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샀어요. 이러면 유통업체가 재미가 없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해야 재미있냐면 필요할 것 같은 것을 필요 이상으로 사야 유통업체는 나중에 벌 돈을 지금 벌 수 있어요. 그래서 묶음으로 팔죠. 엄청 많잖아요. 그래서 요즘에 낱개로 파는 데는 많이 없어졌어요. 묶음으로 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큰 마트, 창고형 마트에 가면 막 이만큼 있잖아요. 그럼 지나가면서 어때? 기분이 막 좋아. 이게 다 지 거 같아 막. 그래가지고 카트가 점점 커진 거예요. 많이 담으라고. 그러니까 2개 필요한데 10개 살 수 있어요. 싸다는 이유로. 그리고 결국은 음식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. 근데 전 지금 유통의 체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의 정신 세계를 소개하고 싶거든요. 그 일이 필요할 때 그것만큼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땡겨서 쓰는 거예요. 필요 이상 많이.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게 지낸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좀 보면 제가 보기엔 그때그때 필요한 걸 사다 먹는 거 사람 같아요. 장도 많이 안 봐. 필요한 만큼만 딱 봐. 근데 뭔가 불안한 사람. 그러면 좀 더 많이 사다 놓고 싶은 거예요. 왜?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. 어떤 집은 싱크대 열면 참치 한 1년 먹을 치가 있어. 스팸하고 햇반하고. 그거 왜 사다 놓는 거예요? 왜요? 불안해? 뭐가요? 남편이 다 처먹을까 봐? 뭐가 불안한 거예요? 뭐가 불안해서 우리는 스팸이랑 참치랑 성경김 7봉지랑 햇반이랑 그거 왜 이렇게 많이 사다 놓은 거예요?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? 그거 버려. 화장지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예요? 똥을 얼마나 닦으려고 화장지를? 에?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될 키친타올, 치약, 칫솔, 건전지. 아마 물건을 빼보라고 하면 막 그릇. 뭐가 엄청 많거든요. 왜? 어렸을 적에 우리가 매우 위험한 시기를 경험했거든요. 어려서 엄마 아빠가 막 다퉜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은 동물로 치면은 미어캣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.
미어캣. 예? 미어캣이 어떻게 해요? 이렇게? 이거 뭐 하는 거예요? 경계하는 거잖아요. 내가 너무 약하고 맹수들이 한 방에 나를 확 채가니까 경계하는 거예요. 근데 어려서 경계하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회적으로, 경제적으로, 정서적으로 불안한 집이 있어요. 뭔가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갑자기 막 어느 날은 막 차 엄청 좋은 거 막 타고 막 좋은 식당에 갔는데 몇 년 지나서 집에 막 스티커 붙고 막 쫓기듯이 이민도 가고, 그러니까 좀 벌벌 떠는 거죠. 왜?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. 경제적으로 또 불안해. 사회적으로 불안해. 그러면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주로 뭘 하게 되냐면 경계를 하게 돼요. 경계. 주의. 사방을 살피고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? 그러니까 사주 경계를 계속 하는 거예요. 이 일 가운데서 나와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회사를 지켜야 되고,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쉰다는 게 이게 시동을 꺼야 되는데 시동을 켜놓은 채로 차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.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. 계속 머리가 돌아가는데 사주 경계하고. 예? 그러니까 말도 누워서 자는 말이 있고 서서 자는 말이 있거든요. 말이 왜 서서 자는지 물어봤더니 얘네가 다리가 길잖아요. 들판에 있을 때 밤에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. 야생동물은 밤에 공격하는데. 그럼 누워 잡아요. 일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. 일어나는데. 다리가 기니까. 그러면 그때 애들이 잡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서서 자는 거예요. 귀 계속 이렇게 하면서.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? 바로 도망가야 되니까. 전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어요. 그러니까 평안이 불안한 거예요. 여유가 오면 불안한 거예요. 근데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여유가 불안한 사람. 놀면 아픈 사람. 그럼 좀 쉬어 그러면 난 놀면 병나. 난 이러다 죽어야 돼 나는. 난 그냥 이러다 죽어요. 놀면 아파. 근육이 아파. 막 아파. 일 엄청 열심히 해요. 희한한 건 그 사람이 번 돈은 다른 사람이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. 꼭 그 사람 주위에는 돈 쓰는 인간이 붙어. 그래서 내가 번 거 다른 사람이 써. 강사님, 저는 그런 사람 같아요. 제가 번 걸 누군가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손 한번 들어보세요. 몇 분이나 오셨어요? 지금 어머니 한 분 들었다가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고 다시 내렸어요. 우리 마이크 한번 우리 저 중간에 있는 분에게 주시겠어요? 남양주에서 온 아들 셋 키운 엄마입니다. 아들 셋. 남편 포함입니까? 아니요, 남편 빼고 아들만. 남편 빼고 아들 셋. 남편 4명. 어머니는 그러면 일을 몇 년 하셨어요? 저는 이제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23살에 첫애 낳고 지금.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애 키우다가 다시 일하다가 이렇게 반복. 그럼 본인이 일한 건 누가 써요? 저희 신랑이랑 애들이 다 모아놓으면 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? 혼자 왔어요. 혼자 오셨다고요? 옆에 분하고 되게 친해 보이시던데? 오늘 처음 봤어요. 오늘 처음 왔어요? 남편하고 20년을 살아도 서먹서먹 하는데 오늘 처음 본 아줌마하고 엄청 친해 보여가지고 저 같이 오셨나 했거든요. 네, 혼자 오셔가지고 가는. 둘이 혼자 오셔가지고 친해지셨구나. 선생님은 성장 과정이 좀 저도 강사님하고 비슷해요, 선생님하고. 엄마 아빠가 좀 사이가 그러셨어요? 거의. 보통 이런 상황 되면 울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항상 가만히 있네요. 참 냉정한 분들 많이 오셨네요 오늘. 아마 어색해서 그런 것 같아요.
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몰라서. 그렇죠? 그래서 선생님이 더 부지런하고 더 주위를 살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찾아내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라고 한 것 같아요. 어때요? 20살 때,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음.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 혼자 사회생활을 혼자 했거든요. 20살 때 올라와서. 그리고 이제 결혼을 빨리 한 거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신랑한테 의지를 좀 많이 하게 돼가지고 23살에 첫애 낳고 나서 그냥 결혼 생활 28년 됐거든요. 근데 요즘에 이제 애들 키우고 나니까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이런 것도 오고. 누가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고 하면 무슨 소원 비시겠어요? 제가 20대, 30대 인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애들 키우냐고. 20대 하고 싶었던 건 여행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거의 이제 애들 키우면서 거의 올인을 거의 다 했거든요. 새 키우면서. 그러니까 제가 없는 거예요, 나중에는.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. 이 어색함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? 편안을 불안해하는 이 어색함의 강을 과연 건널 수 있을까? 우리는 만약 우리 선생님처럼 저처럼 또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은 극단적 쾌락주의로 갈 수 있고 소수의 사람들은 똑같은 폭력을 되새길 수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주 경계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 살아가는 게 쓸데없는 냉장고에 음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. 근심, 염려, 불안, 두려움, 어색함. 그래서 우리 마음의 냉장고에 그게 온갖 게 가득한 거죠. 근데 우리가 뭔가 필요했을 때 부모가 탁 주고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거든요. 그냥 작은 거 가지고도 재미있게 이거 좋아하고 지금을 살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.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. 이미 벌어둔 거 어느 정도 있는데 최소한의 먹고 살 만큼은 있는데 또 준비하고 대비하고 욕심이 생기면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너무 짐이 많아, 음식이 많아. 근데 그 음식이 나중에 다 상했어. 쓰레기가 됐어. 곰팡이를 쓸게. 그러니 이 냉장고 통째로 버려버리자. 이번 생은 글렀다.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. 강사님, 저 힘들 때 강사님 강연도 들었어요. 근데 요즘은 잘 안 들어요. 좋아졌어요. 강연 듣고도 좋아졌고 또 제 상황이 좋아졌어요. 그래서 강의 안 들어요. 근데 또 다시 들어요. 또 이혼했어요. 그래서 저는 제 강연을 사람들이 안 듣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. 다들 재밌게 살고 편안하게 살아서 이런 내용들이 별로 수요가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. 슬픈 걸 많이 본 거는 어떻게 해야 좋아질까요? 슬픔을 빼내려고 하면 슬픔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 슬픔을 많이 봤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기쁜 경험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슬픈 장면을 많이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슬픔을 찾아내서 안갚음을 하려고 하거나 누구 말대로 그렇잖아요.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어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빨리 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새끼가 쐈을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. 지금 맞은 채로 독약은 내가 먹고 그 새끼가 죽기를 바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? 먹은 내가 죽는 거지. 그러니 독화살을 맞았다면 얼른 빼고 아까진기를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건강해지고 사태를 파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안 그러면 힘든 상태에서 사태를 파악하면
몸이 좋아지지도 않고 정신이 계속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.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현상을 치료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우리의 힘든 고통은 우리의 살아 있었던 시간의 소중함과 우리가 앞으로 살 시간의 소중함을 입증해 주는 계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. 아유, 그럼 다 시간 지났어. 뭐 그런 거 같고 그래? 근데 만약에 배우자랑 얘기하다가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, 아니 그걸 뭘 몇 번을 말해. 자기야,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. 그걸 계속 말하냐고. 18년째야. 연수도 그래 지금 안 좋아.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거기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을 거예요. 아, 진짜 날 모르는구나. 내가 이 수용당하지 않는구나. 한국은 또 칭찬을, 이 언어 사용을 조건부로 칭찬해요. 아, 공부 잘해서 너무 좋아. 그 애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. 그리고 어떤 집은 이래요. 우리 딸은 그냥 밥을 너무 잘 먹어서 좋아. 그게 오늘의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. 칭찬받으려고. 칭찬받으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. 배 부른데도. 에? 아니면 말 잘 들어서 좋아. 그러면 이제 애가 생각하기에, 아, 난 이렇게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또 말 잘 들으니까 좋대네. 그러니까 한국은 주로 보면 조건이 많이 붙어요. 말을 잘 들어서 좋다. 넌 착해서 좋다. 공부를 잘하니까 좋다. 동생을 잘 돌보니까 좋다.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는 동생들 이렇게 하다가 엄마 가면, 이 새끼들, 확 새끼들 그냥 오냐오냐 하니까 이 새끼들 아주 기어 올라 언니한테. 그리고 엄마 하면 엄마 잘 돌봤어요. 그러니까 항상 조건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. 네가 말을 들어서 좋아. 네가 예뻐서 좋아. 근데 어느 날 나 안 예뻐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근데 그들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. 그들은 우리의 그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.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. 모르는 거예요. 그 언어 자체를. 제가 최근에 되게 고마운 말을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댓글 하면서, 당시 강연을 잘해서 좋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당신의 모습으로 좋습니다. 사람들은 그 말을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때로는 내가 모자라고 흠이 있을 때, 그래도 난 네 옆에 있다. 그래도 난 우리다. 변한 건 없다. 사람은 그 수용을 받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? 네. 그래도 우리는 변한 게 없어. 그래서 상갓집에서 제일 위로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? 어떤 사람이 제일 위로가 될까요?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친구가 제일 도움이 돼요? 위로가 돼요? 끝까지 저쪽에서 육개장 먹는 애가 있어요. 육개장 먹고 뭐 이렇게 안 가. 걔 다 우리 쪽 손님도 누나들도 저 들어가서 잘라고 그러는데 걔는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애,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는 애가 있어요. 그 어깨를 봤을 때 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. 아,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나와 함께 있구나. 그러니 그들을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방법, 우리의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 오늘 오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.
할머니, 손자 커플입니다.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에 위로받지 못한 50년.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.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늘까지 나왔네요.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,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안 하고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. 내가 누가요?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.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 힘든 걸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.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. 너무 그거 감사하죠. 희한하네요. 할아버지 씨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?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.